제가 이제 거상한 지 1년 좀 넘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제가 안면 거상 하고 나서 이런 거는 하면 별로 안 좋은 것 같다.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제가 이제 거상을 하고 나서 한 이틀 정도 돼서 이제 정신을 차려 보니까 이게 피통이 있더라고요. 제 이렇게 관통한 피통. 그래서 이제 피통을 보니까 이제 피가 차 있는 거예요. 피주머니가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버려도 될까?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원장님이 그때 버리지 말라고 하셔가지고 안 버렸는데 그걸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거상 수술을 하신 분들 중에서. 왜 그렇게 헷갈려요? 왜? 아니, 버리고 싶더라고요. 그걸 좀 이게 차 있으니까. 뭐 성형 중독도 아니고. 피가 이렇게 넘칠 것 같은 이렇게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래요. 네. 저희 환자 중에 네. 그거를 비우고 오신 분이 한 2분 계셨어요. 2분. 참 그분은 이게 아주 친절하시더라고요. 아유, 두 이게 분이나 계시잖아요. 수술을 많이 해보셔가지고 잘 알더라고. 자기가 네. 집에 다 비웠대. 그래서 내가 웃겨서. 그러니까 피주머니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수술했어. 수술했는데 안쪽에 고인 피를 바깥쪽으로 빼주는 거잖아요. 네. 그럼 다시 말하면 수술한 안쪽 부위하고 바깥쪽에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쵸. 피주머니는. 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게 뭐냐면 이거를 잘못해서 피주머니가 좀 약간 이게 더 더러워지면 컨타미네이션이라고 하는데 약간 그게 더러워지면 균이 그 피주머니를 따라서 이렇게 안으로 쏙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염증이 생길 수 있어. 그래서 그거를 못 비우게 하는 거거든요. 네. 저희가 비울 때도 그래서 항상 알코올솜이나 이런 걸로 닦고 이렇게 비우고 하는데 뭐 이틀 정도 하는 거니까 네. 항상 제가 환자들한테 이야기 드리는 게 있어요. 피는 안 나오고 고이는 게 나쁜 피다. 밖으로 나오는 피는 절대 나쁜 피 아니에요. 굳이 병원에서 하는 거를 집에서 친절하게 하실 필요는 없지 않은가. 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수술하고 나서 한 2주 정도는 이제 침대에 누워서 자지 않고 소파에 앉아서 잤거든요.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좋다고 하니까. 근데 원장님이 왜 그렇게 뭐 누워서 자지 않고 앉아서 소파에 자야 앉아서? 되는지 네, 그 이유가 있을까요? 당연한 거죠. 피는 위에서 밑으로 오르잖아요. 네. 피는 위에서 밑으로 오르니까 수술 부위가 심장보다 높으면 이게 내려가지 올라가진 않잖아요. 당연히 그거는 앉아서 있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침대에서 비계를 이렇게 한 2-3개 해서 원래는 우리가 자게 하는데 그렇게 자더라도 대부분 경우에 자다 보면은 비계 다 떨어지고 그러니까 요즘은 또 소파가 잘 나오잖아요. 네. 푹신하고 좋으니까 그냥 소파에 누워 계셔라. 누구한테 배운 거냐면 연예인들한테 배운 거, 연예인들. 옛날에 이게 이제 연예인들이 그러더라고, 저한테. 걔네들은 저녁에 야식을 먹으면 소파에 앉아서 잔대. 자기들 다음날 덜 부으라고. 소파에서 자는 거는 내 이거 심장보다 수술한 부위가 더 높게. 그러니까 다리 수술한 사람들은 소파에 앉아서 자요? 아니요. 다리 수술한 사람 다리 이렇게 올리고 자잖아요. 그죠? 네. 그것도 다 그런 이유예요. 누워서 자면 더 붓는 건가요? 누워서 자면 더 붓죠. 누워서 자면 편하잖아요. 네. 편하니까 잠을 더 많이 자. 더 붓지 당연히. 그리고 심장하고 높이가 똑같잖아. 네. 더 붓지. 제 지인 어머님이 이제 저희 병원에서 거상 수술을 하시고 며칠 입원하셨는데 그 입원하는 며칠 동안 이제 냉찜질을 하신 거예요. 근데 냉찜질을 했는데 분명히 그렇게 뭐 이렇게 차갑고 그러지 않았는데 냉찜질을 하다가 거기에 동상이 고이신 거예요. 그렇게 낮은 온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얼음도 이게 아주 얼음일 수 있지만 내 체온보다 낮고 20도가 내려가고 10도가 내려가면 당연히 그게 계속 오랫동안 같은 곳에 계속 있으면은 당연히 그거는 통상을 입을 수 0도 있는 것 이하가 같고. 아니라 하더라도 그러신 것 그래서 같다. 냉찜질은 하면 저는 항상 한 10분 정도 그러니까 약간 얼얼할 때까지 하고 그때 이제 놔두고 이게 약간 화끈거릴 때까지 놔둬. 그러니까 한 10분 정도 하고 20분 정도 쉬었다가 또 냉찜질하고 이렇게 가는 거지 냉찜질을 하루 24시간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수술하기 전에는 이제 거상 수술 같은 걸 하면 원장님 리프팅 밴드라는 거 아시죠? 땡김이 그거를 이제 의뢰하는 거라고 들었는데 저희 병원은 땡김이를 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아니 뭐 해도 상관없는데 굳이 할 필요 없다는 거죠. 아니 근데 제가 그 땡김이를 사실은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때 한 3일째 샴푸를 하고 이제 그 병원에서 이제 붕대를 풀어주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좀 더 리프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이제 땡김이를 했는데 이게 더 막 붓는 것 같고 이게 살이 앞쪽으로 그렇죠. 몰려가지고 못 하겠더라고요. 그게요. 네. 어떤 수술이든지 수술에서 다 판결이 돼요. 상가름이나. 그러니까 그게 수술이 잘 되면 리프팅이 아니라 아니 뭐 리프팅 밴드 아니라 뭐를 안 해도 상관이 없고 수술이 안 됐는데 리프팅 밴드 배난한다고 그렇게 올라가요 그게? 네? 아 그래도 이제 그 실리프팅 하는 애들이 꼭 실리프팅 하고 나서 뭐 해줄 거 없으니까 리프팅 밴드 하라 그러고 한 달 하라 그러고 나중에 이게 떨어지면 리프팅 밴드 했어요? 그죠? 그럼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그 말이 안 되는 거고 리프팅 밴드를 하는 것보다는 운동하는 게 훨씬 낫고 그냥 마사지 받으시고 그러면 돼요. 우리 환자 중에서 저번에 10일 동안 얼굴을 안 씻고 왔더라고. 안 씻었는데 그랬더니 누군가가 씻지 마라 그랬대요. 아닌데 저는 수술하면 3일째부터 무조건 씻으라고 하는데 저희는 여기 저 헤모백 그러니까 저기 피주머니 빼면은 샴푸 해드리잖아요 병원에서. 네. 씻는 거는 방수가 되니까 상처로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꿰매놓은 실이 있으니까 여기에 자극이 되면 그게 상처가 나을 때 좋지 않으니까 굳이 수술한 부위에 샴푸나 그 비누나 이런 것들이 상처 부위에 굳이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굳이 거기를 비누로 빡빡할 필요는 없어. 근데 그 부분을 넘어서는 부분은 뭐 충분히 하시고 약간 흐르면서 묻는 정도는 상관이 없다고. 네. 그래서 샤워는 수술하고 나서 이틀, 그러니까 48시간, 뭐 걱정되시면 3일. 그 정도 지나고는 샤워 하시는 게 안 하시는 훨씬 나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이게 욕조에 수술했는데 욕조에 이렇게 들어가서 누워있으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안 돼요, 그거는. 그건 안 되는데, 흐르는 샤워기에 씻는 거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샴푸를 할 때도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고개를 숙이면 이게 이제 좀 쏠리는 느낌도 들고, 이제 몽도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을 해서 이렇게 뒤로 해서 감았거든요. 당연히 뒤로 해서 감는 게 좋지. 그리고 그럴 때 한번 남편 써먹어보세요, 남편. 남편들한테 한번 해주세요. 내가 뭐 그런까지 하게 되니까 가르쳐주면 되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샤워하세요. 네. 마지막으로 궁금한 거는 거상을 하고 제가 원래 운동을 좋아해가지고 수영을 이제 거의 날마다 하는데 언제부터 그 운동을 시작하는 게 좋은지 적당한 기간이 있나요? 제가 아까 무조건 하라 그랬잖아요. 네. 무조건 저는 빨리 내가 할 수 있는 거 언제든지. 내가 그러면 실밥 뽑고 뭐 열흘째 실밥 저기 좀 수영? 네. 수영은 실밥 뽑고 해야지. 수영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이게 실밥이 있는데 물속에 들어가지 말라고. 골프는 실밥 있는 상태에서도 상관없고. 그거는 저는 어쨌든 사람을 만날 수 있고 내가 이렇게 뭔가 행동할 수 있을 때부터는 모든 것을 해도 상관없어요. 이제까지 제가 이제 안면거상, 목거상, 이마거상 한 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안면거상을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이 안면거상 후에 하면 별로 안 좋은 것들에 대해서 원장님하고 이야기 나눠봤고, 영상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끝.